여러분, 우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펜스의 화면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수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면 수업일 때도 중요한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진행을 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분석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 평가 이후에 보시는 동영상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제가 다시 만들었고 전부 재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분량도 늘렸고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그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곧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루펜스의 화면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구도라는 것은 뭐냐면 화면의 레이아웃,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가 느끼는 영감, 아름다움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래서 그 담는 방법으로 구도와 소재, 색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요소들을 어, 어떤 기본적인 구도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루펜스가 몇 개의 기본적인 구도 분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삼각형 구도는 안정감과 집중감을 준다는 거, 그리고 역삼각형은 움직임과 상승감, 불안정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평선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고, 삼각형은 일종의 우리가 사격을 할 때 타겟과 같이 어떤 모아주면서 집중감을 준다는 거고, 반대로 역삼각형은 우리가 안정감의 반대말이 불안정한 감이죠. 대신 어떤 수직적인 느낌, 상승감과 움직임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체가 움직임을 주는 거죠. 삼각형 구도의 대표적인 사례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조형의 요소 중에 2개, 1개 해서 변화와 밸런스를 맞췄죠. 얘 같은 경우도 삼각형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죠, 구도가. 그리고 동영어를 준비하는 입시생이 그린 것 같은 삼각형 구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명암의 방법이 좀 다른데, 이게 역광일 수도 있지만은요, 동영어에서는 검정색이 근경으로 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앞에가 진하고 뒤가 흐려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구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삼각형 구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수직적인 구도도 있고요. 2개가 이렇게 약간 비틀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선 기본적으로 안정감과 지평선을 사용한 삼각형 구도의 안정감과 집중감을 주었죠. 집중감을 주기 위해서 백은 블랙, 사물은 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조를 시켜가지고 더욱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승감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수직 구도가 이렇게 있고 사선 구도의 변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중감이 있다 우선. 그리고 안정감을 주지만 사선 구도와 수직 구도를 사용하면서 운동감과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블랙에 화이트에 동물을 찍은 사진이지만 묘하게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감이 화면이 정적이지 않고 운동감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 구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동물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은 거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삼각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불안정감이 있다고 하지만 또 수직적인 상승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직 구도와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역삼각형 구도니까 길잖아요. 그것이 주는 느낌이 어떤 상승감,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 중세의 그 교회의 기둥을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굉장히 높고 그 위에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흐릿하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런 느낌에서 어떤 경외감이라든가 신앙심에 대해서 머리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외감이 수직구도에 기본적으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끼리를 찍은 사람은 이 코끼리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단 위에 수평적인 위에 수평 수직 삼각형 구도를 사용을 했지만 어떤 이 코끼리의 존엄성에 대해서 경외감을 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그림 전체 화면에서 정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이 동물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하나의 생명체라는 걸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역삼각형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이 화면 전체에서의 동적인 느낌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선 구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죠. 이 소실점을 통해서 집중감과 원근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근거리, 원거리 이런 내용을 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각선 구도는 그 운동감과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수평선, 수직선 구도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평은 안정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직은 엄숙함을 준다는 거죠. 수평적이죠. 지구는 둥글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구는 수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수직은 상승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숙함, 정연함, 단정함도 준다고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양화 기법에서 앞에 거는 진하게 칠하고 뒤에 것은 밝게 칠함으로써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지만 명암의 대조를 강조하면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배병우 씨라고 소나무만 찍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집에다가 이렇게 벽지 대신에 프린트해서 저도 이렇게 한쪽 벽에다 해놨습니다만 배병우 씨 작품을. 네. 자, 수평 수직은 그러면 안정감과 엄숙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교회 같은 걸 찍을 때 교회 건물 같은 걸 찍을 때 이런 구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평 수직.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이게 그 길이가 짧은데 이것도 수직 구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평 구도는 확실하고, 하지만 이 넓은 공간에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서 있죠. 네.
여기서는 수평 수직, 색깔로 수직이죠. 이게 나무인가 본데 작가가 과장시켜서 이 나무를 강조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근데 중심선에서 벗어나서 대칭을 이루었죠. 동양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백이 될 수 있고요. 주제를 정가운데 두면 그 좌우가 분할돼 가지고 화면 전체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황금비례 같이 뭐 1.6 대 1 정도 해서 우측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 동양으로 얘기하면 여백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정형적으로 수평 수직 구도죠. 이게 수직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면 안정감과 공연함 뭐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작품을 선정하면서 이 좌측에 모서리가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모서리가 잘려 있는 것이 이 전체 그림에서 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뭐 변화라고 하기에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된 작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선 구도는 운동감을 준다는 거죠. 사선 구도를 쉽게 이해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여기에다가 구슬을 하나 놨을 때 구슬이 구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슬이 어떤 방향감을 갖죠. 어디로 흐를 것이라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흐르는 속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선 구도는 방향감, 속도감이 있다라는 거. 움직임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완만한 사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좌측에 이 사선 구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수평 구도지 않습니까? 수평 구도에 멀리 있는 지평선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지만 지루한 느낌이 좀 들 겁니다. 변화가 없고. 그런데 이 갈대라고 하나요? 이 갈대밭이 이렇게 사선 구도로 있으면서 근경, 원경 이렇게 단순 구도로 구분을 하면서 그림이 어, 어떤 변화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가 화면에서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이 내추럴한 그 갈색, 옐로우 갈색 정도와 뒷부분에 블랙에 가까운 갈색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선 구도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바닷가 가서 보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데 중경, 원경. 그래서 바닷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호선 구도입니다. 그래서 근경, 중경, 원경. 그죠? 정광형 구도는 이렇게 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근경, 중경, 원경 똑같이 그렇고요. 뭐 이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약간 불안전하고 액티비티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굉장히 정적이네요. 그런데 근경, 중경, 원경인데 이 그림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카메라로 얘기하면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거의 평면적으로 느껴지죠. 이거는 뭐 전문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름모 구도인데요. 이렇게 있죠. 마름모 구도. 마름모 구도는 삼각형 구도와 같이 어떤 집중감을 줍니다. 화면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면 집중감을 주고 균형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펜스의 화면 구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가 그 다음 거를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죠, 여러분? 자, 톡으로 누가 대답 한번 하세요. 아, 톡이 아니고 저 채팅? 네. 자, 볼까요? 한번. 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만든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듯 작품을 선택하고, 시대성 작가의 작품, 요즘 오타가 납니다. 작품의 방향성, 작품 소개, 그리고 비평가를 발췌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작품 선정할 때 이 비평가 내용이라든가 시대성 작품의 방향성, 이 작가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찾아보고 선택해야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신윤복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찾은 것은 간단하게 그 사전, 그러니까 그 미술사전이요. 미술사전하고 그리고 신윤벽 관련된 그 전문 뭐죠? 그 전시장? 아, 박물관. 그 광주에 있는 그런 박물관의 홈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큐레이터 또는 학예사 이런 사람이 그 올리는 신용복 작품에 대해서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는 조금 이제 더 설명적으로 써야 되겠죠. 저는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신혼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조시대, 그러니까 19세기잖아요. 1800년으로 딱 보면, 1750년이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있는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1760년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고, 그러면 이것이 150년 뒤면, 조선시대가 끝나죠. 그러니까 후기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미 서양 문물이 중국이나 또는 뭐 그 서양 사람들이 국내에 접촉이 있죠, 이미.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대다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할 때 김홍도와 같이 설명을 항상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참신한 색채 감각을 돋보이고 낭만과 애정을 다룬 풍속화 그리고 소재의 선정이나 포착, 구성 방법, 인물들의 표현 방법에서 실제법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해했다고 전달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변하는 두 명의 작가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후기이고 이미 서양적인 문물과 세계의 변화를 국내에서 조선시대가 닫혀 있는 사회였긴 하지만 청나라라든가 세계적인 그 문물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 지금 두 작가를 얘기를 했는데 한 작가는 그 시대를 굉장히 온화하게 변화시켜가는 느낌을 갖는 김홍도라는 작가가 있고 이 신윤복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화,
좀 혁신적인 그런 작가였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이 그 남녀 간의 낭만, 애정을 다룬 풍속화를 다뤘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조선시대에 굉장히 엄중한 사회이고 계급의 사회고 남녀의 차별이 심각한 그런 사회고 뭐 이런 어떤 규율로 가득 찬 사회에서 물론 후기가 변화의 시기이지만 낭만과 애정을 다룬 그런 풍속화를 다루었다라는 게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의 사상이 혁신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리가 로펜스의 고도에서 보듯이 근데 화면을 이렇게 보면 화면을 어떻게 포착하느냐라는 거에 굉장히 중점이 두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순간 시츄레이션을 잘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영화가 그림과 영화라면 영화 센세이션한 어떤 영화의 어떤 컷들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의 삶을 다루었다라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 단오 풍경을 보면 여러분 많이 알려진 그림이지만 우리가 구도를 떠나기 전에 여인들이 단오날 어떤 깊숙한 산골에 들어가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이렇게 물가에 앉아서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떤 본인이 상상한 것이 아니고 어, 어떤 상황을 보고 그렸다라는 거 봐야 되죠. 상상도가 아니고 실제의 시츄레이션을 찍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두 중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그림에 담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사람의 작가적인 특징에 있어서. 하지만 뭐 현대의 그 두 사람 김홍도와 신윤복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조선시대 후기를 대변하는 어떤 작가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의 어떤 특징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섬세하고 유려한 필성과 아름다운 채색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박물관 사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제가 만든 글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문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문구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레포트에 넣으면 보고서의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섬세하고 유려한 필성과 아름다운 채색을 사용했다. 그리고 매우 세련된 감각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요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상과 멋을 생생하게 전하여 준다. 생활상에, 이 앞에 서민들의 생활상을, 조선시대 후기 시대의 멋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달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화면 구도는 이렇게 보면 이것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중앙에 아름다운 여인, 그 다음에 4명의 젊은 여인들의 에로티시즘의 극한, 이런 것도 화풍을 전달하죠. 그리고 2명의 중, 그리고 훔쳐보는, 그리고 긴장감을 살리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로티즘과 중, 그리고 어떤 이 생활의 멋,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 구도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성, 그다음에 그 작품 소개, 그리고 비평,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좋은 자료를 찾아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루펜스의 구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그림을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평, 수직, 어 사선, 호선, 뭐 본인이 느끼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통일감을 주었다. 근데 그게 수평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좌우측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명암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선 구도에서.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체크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체크를 해 놓고 대신 여러분이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6개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6개를 다 쓸지, 아니면 제 생각에 한 3-4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명암으로 구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거를 만들 때 뭐 특별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요 위에 체크하듯이 그냥 보이는 걸 그냥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광석 구도가 보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근경, 중경, 원경. 동양화 기법상 앞에를 뭐 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여기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화면 구도상. 그래서 정광형 구도로 해서 원근법을 주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좌우측에 수직 구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숙함, 단정함을 줬다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 속된 표현으로 싼 티가 나면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예술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재를 이런 소재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작가의 심리는 무언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예술의 위에서 전달하고자 했을 겁니다. 생활상의 어떤 그 멋을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화면으로 어떤 구도상에서 이 그림의 어떤 밸류,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도를 선택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살짝 수평 구도 비슷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비슷한 크기의 여인들로 해서 반복해 가지고 재미를 주었고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소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선 구도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없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그 소실을 보듯이 우리가 그 전봇대 5-6개가 쭉 가다 보면 저 끝에 왠지 마지막 전봇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포인트는 인제 다 무채색 계열인데 레드와 옐로우 주인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얘하고 얘인데, 이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요. 뭐 저는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듯이 그냥 정광연구도 그래서 어 뭐 원중경 해서 충분한 공간감을 주고 호성 구도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직 구도의 상승감과 엄숙함, 단정함을 주었다. 수평 구도, 그래서 여인들의 반복적인 율동감, 수평 구도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백, 뭐 동양화의 여백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중간중간 어쨌든 여백을 주었고, 그리고 저는 채색,
이 신윤복의 채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브라운 색깔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고 거기에 레드 포인트를 줌으로써 화면에 또 다른 구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요 화면 구도에서 보고 그러면 루펜스의 구도를 통해서 이걸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작가가 한 얘기와 본인의 루펜스 구도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문구로. 그래서 한국적 브라운색으로 전체적인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었고 주인공의 채색은 화면 중심으로 독특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광경 호소 무도를 통해서 강한 운동감과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의 차분하게 있지만 정광경 구도와 후성 구도를 이용해서 화면에 전체적인 역동감을 주었고 그리고 좌우측 인물들의 수직 배열로 상승감과 엄습함을 주었다. 여기에다가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가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평 구도의 안정감과 율동감을 주었다. 우측 상단의 복장 구도는 안정감을 있게 구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앞에 그림은 그 신윤복의 대표작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다소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윤복의 그림 중에 이렇게 보면 다른 그림인데요. 이건 훨씬 더 단순한 구도와 명확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오히려 아래 그림이 훨씬 위에 그림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수평 구도와 비슷한 크기의 수직 구도, 또 리듬감,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정물화 같은 단순한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그림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5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